오늘 준비한 자동차는 투싼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이 투싼이 부분 변경을 맞으며 외모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실내는 얼마나 개선됐는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투싼 실제로 운전할 때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토그래프 신화섭입니다. 지난 시간에 외모는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볼 때보다 야외에서 보는 게 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차에 적용된 이 무광 그레이 색깔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햇빛이 닿는 부분은 또 은근히 살짝씩 빛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햇빛이 닿지 않는 부분은 그림자가 지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켜져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꺼져 있을 때도 마치 이 가운데 있는 블랙크롬 색상처럼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불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매력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는 N9 패키지가 들어있지 않은 차는 조금 디자인이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저는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무광 그레이 색상이 적용된 차량을 보니까 스키드 디자인 색상이랑 상당히 잘 어우러지면서 선명한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그먼트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기아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쐐기 모양으로 생긴 주간주행등 때문에 좀 디자인이 과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투싼은 오히려 살짝 과했던 주간주행등 디자인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한층 깔끔한 모습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뒷면도 그다지 바뀐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친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있는 현대 엠블럼, 기존 투싼은 이 가운데 현대 엠블럼 주변이 이렇게 파팅 라인이 있어가지고 별도의 부품처럼 돼 있었는데 이제는 비로소 뒷유리랑 완전히 한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로 그 방향지시등입니다. 기존 투싼도 방향지시등이 낮다고 난리였는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더 낮아졌어요. 기존 투싼 같은 경우에는 반사판, 방향지시등, 후진등이 이렇게 일자로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반사판이 위쪽에 길게 빠지게 됐고 그 아래쪽에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더 내렸는지 이건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일반적인 도로 상황을 가정해서 차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배치를 해놨는데요. 이 정도 거리면은 충분히 끼어들게 할 만한 그런 거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향지시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점은 지금 투싼이랑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차랑 거리가 꽤 길다는 거예요. 거리가 이만큼이나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닛에 방향지시등이 가려져서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하루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또 다른 장점은 아무래도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변화인 것 같아요. 기존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10.25인치로 작기도 했지만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제는 계기판도 12.3인치로 커졌고 디스플레이도 12.3인치로 커지면서 하나의 판으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기에도 시원시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가 탑재되면서 기능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내비게이션의 레이아웃 뿐만 아니라 이런 메뉴들 아이콘 그리고 이렇게 반응 속도 이런 것도 상당히 개선이 됐고 무엇보다도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드디어 지원이 됩니다. 박수!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그런 기능입니다. 투싼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7단 DCT를 버리고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대차는 DCT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택을 했죠. 사람들이 7단 DCT를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승차감에 좋지 않다. 이 DCT 특유의 출발할 때 꿀렁거림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또 언덕길 밀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DCT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언덕길에서 뒤로 밀리는 현상 이게 과연 투싼에도 그대로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나와 있습니다. 가속을 하다가 한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 다음에 다시 재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홀드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고요. 출발.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발을 뗐다가 다시 가속하면은 뒤로 살짝 밀리긴 하네요. 확실히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그래도 뒤로 밀리지 않고 잘 가는 모습인데 가다가 살짝 섰다가 다시 출발하면은 차가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속 페달을 그렇게 깊게 밟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휠스핀이 날 정도면은
이 DCT 차량 오너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언덕에서만 또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평지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이 가속 페달을 그렇게 깊게 밟지 않더라도 왜 안 가지 싶을 때 갑자기 막 휠스핀을 내면서 막 출발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이긴 해요. 평지에서, 지금도 평지에서도 가속 페달을 조금만 깊게 밟으면은 엔진 RPM이 왕 이렇게 갑자기 막 4000까지 치솟으면서 앞바퀴를 막 휠스핀을 내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싼 가솔린을 구매하실 오너분들은 가속 페달을 사뿐하게 밟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속기가 그대로인 만큼 엔진도 기존과 동일한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이 엔진은 최고 출력 180마력 정도를 발휘하고 최대 토크는 약 27kg/F를 발휘를 해주는데요. 이 정도 차급을 끄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엔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차급의 가장 찰떡인 엔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넣고 이렇게 언덕길을 달려나가면은 충분히 가속감을 느낄 수 있고 충분히 경쾌합니다. 적어도 이 엔진의 힘을 가지고 너무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 구간이 1500rpm부터예요. 상당히 낮은 rpm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가속을 하는 상황이든 제가속을 하는 상황이든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하는 상황이든 시종일관 이 일상 영역 내에서 경쾌한 가속 능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링은 키가 큰 SUV인 만큼 아무래도 살짝 무른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창낭창하다고 해야 될까요?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흔들어 보면은 제가 이전에 시승했던 산타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가 움직이듯이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많이 쓰이는 준중형 SUV인 만큼 편안하고 여유로운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코너를 돌아보면은 여유롭게 출렁하면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차의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마이 모드 이렇게 총 4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를 체결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의 아이들링 RPM이 살짝 높아지면서 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최대한 빠르게 튀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언덕길에 코너가 연달아 있어도 안정적으로 주파해 나갈 수 있게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전에 코나 일렉트릭을 시승하면서 스포츠 모드에서 이 정도로 핸들이 무거워지는 차는 처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싼도 비슷하게 제법 핸들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제가 아까는 스티어링 반응이 좀 낭창낭창 거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달려보니까 또 그렇게 헐렁한 그런 승차감은 아니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전자의 보폭에 맞춰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차를 가지고 뭐 서킷을 달린다든지 이 정도로 좀 몰아붙일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는 좀 밟는 스타일이야, 나는 조금 핸들링 험하게 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분들이 타셔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다, 딱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하다가 든 생각인데 투싼이 원래 승차감이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꽤 부드럽고 젠틀한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속방지턱을 살짝 넘어봤는데 과속방지턱에 오르는 모습이나 과속방지턱에서 내려오는 떨어지는 모습 둘 다 모두 젠틀하게 잘 처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높은, 꽤 높은 과속방지턱이었어요. 이 국도에 있는 흔한 관리되지 않은 그런 과속방지턱이었는데도 제법 부드럽습니다.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전부 다요. 한 번 더, 이번에는 40km 시속 40km로 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오르내려 봤는데도 불편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놀랍네요. 현대차가 서스펜션류에 개선을 했으면은 분명히 보도자료에 좀 대대적으로 작성을 해서 자랑을 했을 텐데 그런 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요새 현대차 그룹이 좀 이런 잠수함 패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넘는 그런 속도로 방지턱을 넘었을 때는 진짜 너무나도 사뿐하게 넘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둔감한 편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존 투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시끄럽다고 느끼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타보니까 확실히 조용하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닥에 깔린 카페트에 흡차음제를 좀 보강을 했다고 하고요.
앞바퀴, 특히 운전석 쪽에 있는 앞바퀴 휠하우스 안쪽에 흡음재를 또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A필러랑 C필러에 들어있는 흡음재의 양을 좀 늘렸다고 하고요, B필러 부분에는 흡음재를 신규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앞유리에만 적용되던 이중접합 차원유리를 이쪽 1열까지 확대 적용을 해서 진짜로 많이 정숙해졌습니다. 지금 노면이 그렇게 정돈되지 않은 그냥 일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지면이랑 마찰하면서 나는 로드 노이즈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 로드 노이즈가 조금 시끄러운 특히 SUV들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굴러가면서 웅웅웅웅웅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경우가 있는데, 투싼은 그런 로드 노이즈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쪽 승차감을 그렇게 극찬을 했는데 뒤쪽으로 오니까 확실히 승차감이 앞쪽보다는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아무래도 준중형 SUV의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앞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잔 진동이나 그리고 도로의 요철 상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실히 한결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도 아까 앞쪽에서는 분명히 앞바퀴 뒷바퀴 다 부드럽게 올라가고 부드럽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뒷바퀴에 앉아보니까 확실히 뒷바퀴가 최고점에서 떨어질 때, 이럴 때 살짝 거친 느낌이 납니다. 확실히 앞쪽보다는 승차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쪽의 정숙성도 많이 칭찬을 했는데 정숙성도 뒤쪽은 살짝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럴만도 한 게 이 투싼이 흡차음재를 좀 많이 개선을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1열 쪽에 좀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바람이 흐르는 소리 이런 것도 앞쪽에서 느껴지지 않던 게 뒤쪽에서 좀 더 자극적으로 그리고 가까이서 들리는 느낌이 납니다. 저희가 직접 소음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는데 이 운전자의 머리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1열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한 55에서 56dB 정도가 나왔고요, 이렇게 뒷자리에서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는 한 57에서 58dB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확한 수치보다는 좀 이 정도 앞좌석과 뒷좌석의 소음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 사륜 구동을 뺀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료 색상, 무광 컬러까지 들어간 그런 차량인데 가격은 3,850만원 정도 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투싼뿐만 아니라 국산차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3,850만원으로 이 정도의 SUV를 구매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 국산차 수입차를 막론하고 거의 전 차종의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저로서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 차는 굳이 따지자면 가성비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투싼은 페이스리프트가 됐고 스포티지는 아직 페이스리프트가 조금 멀었거든요. 과연 그 사이에 투싼이 치고 올라와서 스포티지가 가지고 있던 준중형 SUV 최강자 자리를 뺏어올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